네, 리포트 비하인드 앞서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2차 전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중후반부부터 추세적으로 2달 넘게 지금 2차 전지 주들이 반등세를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일까요? 반등의 마무리 구간일지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에 주목을 해봐야 할 건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회수 DB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좀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투자 심리가 이제 확실히 돌아섰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자동차 배터리 부분이랑 ESS 부분을 따로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2차 전지 섹터 반등이 이어졌는데요. 조정이 한참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수급 영향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좀 좋은 소식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이제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좀 양호했던 측면이 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기여한 부분이 미국 EV용 배터리 판매량이 양호한 것도 있었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ESS 배터리의 성장세도 꽤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 7월 말에 테슬라로부터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수주도 받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ESS 향으로 쓰일 거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테슬라 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이후에 삼성그룹사 전체의 테슬라와 협력 기대가 높아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SDI도 혹시 이제 테슬라와 협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반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두 기업에 대해서 체크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수주 공시 이후에 주목을 지금 크게 받고 있는데 6조 원 규모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 ESS용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어서 첫 번째로 낙점을 받은 것 같은데 그 ESS 부분의 성장 잠재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지난 7월 말 LG 에너지 솔루션이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3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상대는 테슬라로 추정이 되고 ESS용 배터리로 쓰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이유는 기존의 테슬라는 CATL 배터리만 ESS 쪽에 사용을 했었고 또 이제 추가 공급 계약도 EV 에너지라는 중국 기업과 맺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우리나라 기업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IRA 법안 수정 이후에 FEOC 규정이 AMPC와 ESS ITC에도 적용이 되면서 이제 ESS 부문에서도 탈중국 니즈가 더욱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내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단독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시간 단독 공장을 ESS용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기존의 5기가와트에서 17기가와트까지 최근에 증설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26년 말까지 다른 공장 전환을 통해서 3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있는 그 ESS 캐파의 높은 가동률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ESS 배터리 점유율도 점차 늘려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어서 실적 2개 그리고 주가만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예. 실적이 좋지는 않게 나왔네요. 2분기 영업 손실이고 29억 원 손실입니다. 이번에 적자 전환이 됐고요. 예상했던 것보다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가는 빠르게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요. 현재 상승폭 모두 반납한 보합권입니다. 45,550원. CJ E&M도 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86억 원으로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예상을 하회한 실적이고요.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현재 구간은 1.36%의 플러스권으로 66,800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종목별로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 특히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목들의 흐름까지 체크해 드렸고요.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ESS 이야기를 좀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쪽에서는 한국산 ESS가 중국 대신해서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텐데 글로벌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ESS 중국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거든요. 경쟁력이 있는 건지도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계에 중국과 경쟁은 좀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은 계속 하락 중인데요. 최근 발표된 25년 6월 누적 통계치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37.5%로 전년 대비 8%나 하락한 반면에 CATL과 BYD의 점유율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RA 수정 법안으로 알려져 있는 OBBBA 법안에서도 이제 FEOC 요건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불명확한 점이 남아 있어서 중국 기업들의 우회 시도도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포드와 CATL이 라이센스 형태로 협력한 미국 공장이 이제 AMPC 허가가 나기도 했는데요.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리튬이나 니켈, 전구체, 흑연 등 이런 원소재 내재화 노력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또 LFP나 LMR, 고전압 미드니켈 같은 저가 케미스트리도 이제 계속 다변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같은 차세대 전지 개발도 모두 이제 진행 중이고 또 무엇보다 미국에서 이제 JV 공장을 투자하는 등 이제 이런 선제적인 노력도 지속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개별적인 기업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정책도 중국의 많은 보조금이나 아니면 미국의 IRA 법안처럼 이제 원가 경쟁력이나 투자 부담 그리고 기술 개발 부담 쪽에서 좀 그런 것들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도 면밀히 저희가 좀 검토해야 되는 대상일 것 같습니다. 변수 중에 또 하나였고요.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사모펀드 KKR과 협력해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BESS라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 부여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ESS거든요. 이게 BESS하고 어떤 점이 다른 건지도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BESS라고 하면 그냥 저희가 전력 시스템 내에서 그냥 전력을 저장하는 그런 그냥 유틸리티 시스템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진행하는 BESS 사업에 이제 2038년까지 총 2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가 공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지금 이 사업에 입찰 참여를 위해서 지금 협력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DI가 경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국내에도 이제 ESS 시장 규모가 좀 유틸리티 단위로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전방 산업이 이제 이 전기차에서 ESS로까지 좀 늘어나는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에서의 그런 단기적인 부진을 ESS 쪽에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ESS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친숙한데 에너지를 저장하는 모든 저장 장치가 상위 개념이고 BESS는 하위 개념입니다. 배터리 방식으로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BESS. 우리가 평소에 ESS 하는 게 다 BESS입니다. 그러니까 뭐 종합 냉장고가 ESS라고 하면 김치 냉장고가 BESS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앞으로 삼성 SDI 쪽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 모두에서부터 좀 짚어주고 계십니다. 다음이어서 LNF 좀 체크해 볼 텐데 2분기에 적자 폭이 좀 컸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네, 이제 LNF가 2분기에 이제 매출액 5,200억 원, 영업 적자 1,212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보다 좀 적자를 크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적자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리튬가와 이제 판가 하락에 따라서 재고평가 손실이 좀 이어졌고요. 그리고 영래기행 손실 역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고정비 부담도 커졌고 환율 하락 영향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번 실적에서는 모델 Y 주니퍼향으로 들어가는 니켈
니켈 95%짜리 신규 제품 덕분에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55% 증가한 점이 좀 고무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출하량도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하이니켈 제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중국향 신규 모델, 뭐 예를 들면 모델 Y 롱레인지 그리고 이제 모델 3 플러스가 모델 3 플러스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탑재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드니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 회복세에 따라서 좀 폭스바겐 양호한 판매량에 따라 거기 이제 그쪽 향으로 출하량 급증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ESS가 주목되는 부분이 북미 시장에서 ESS용 배터리 양극재 공급 부족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LNF의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LNF 포함해서 국내 네. 양극재 업체들의 ESS용 LFP 양극재 수주 기대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IRA 법안 수정 이후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SS 부분에서도 탈중국 니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북민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내년부터 미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그러한 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들이 미국에서 AMPC를 받으려면 직접 원재료비에서 중국 관련 기업에 지불하는 비중을 좀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좀 그런 FEOC나 PFE 관련된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아직까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셀 기업들이 LFP 양극재를 중국 기업들로부터 좀 경제성 있게 조달할 계획이다라고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LNF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국내 양극재 기업들이 LFP 양극재 개발에 좀 완료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 국내 셀 기업들과 LFP 양극재 테스트를 꾸준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투자 전략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섹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볼 만한 뭐 최선우주라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먼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냥 네. 업황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중요해요, 업황이. 예.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소비자 보조금이 9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기업의 점유율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포인트가 이제 전방 시장 전기차 쪽보다는 이제 새로운 전방 시장인 ESS의 확대에 좀 투자 포인트가 옮겨가고 있고, 또 기업들의 실적 역시 전기차 배터리보다는 ESS용 배터리에서 좀 상쇄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ESS 미국 캐파 확대를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고, 예. 또 이제 케미스트리 측면에서도 좀 대세인 LFP 배터리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계속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탑픽은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차선우주로 그러면 LNF 보고 계시는지. 네, 이제 LNF도 말씀을 드리면, LNF는 이제 지난 6월에 이 LFP 양극재 좀 생산을 위해서 이제 BW 발행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거를 LFP 양극재 생산을 하는 그런 공장을 짓는 데 쓰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이고요. 예. 이제 그래서 LNF가 이제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좀 가장 빠르게 LFP 양극재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종목 투자 전략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안회수 DB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